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이곳의 사연을 항상 잘 듣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다 보니 자기 전에 항상 이곳에서 사연을 듣는 중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이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가만 보면 오늘 제 이야기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는 제가 바보 같고 눈치채지 못한 탓을 저에게 넘겼는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왜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이야기로나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들도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화목하신 부모님 슬하에 일남일녀 중 장녀로 평범하고 따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었던 유년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 학업을 끝마칠 때까지 별다른 걱정이나 인생 굴곡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걱정해야 할 거라면 조금 숫기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대부분의 일에 먼저 나서지 않는 성격에 깊은 인상을 못 남겨 기억에 남지 않는다 정도였죠. 남녀공학을 나왔지만 친구들의 연애만 부러워했을 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막상 기대에 부풀어 대학생이 되어 해본 연애도 생각보다 시시하더라고요. 만남에 있어도 제 성격 때문인지 속 깊은 대화와 마음을 나누지 못해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아무래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숙맥인지 거절인지 모르는 제 어중간한 모습에 먼저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로 저는 취직하여 회사에서 일을 했고, 다니는 회사가 여자들이 많은 일명 여초회사다 보니 남자 만날 일도 줄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한 판타지만 생겨 매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연한 만남에 절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랬어요. 연애도 노력인데 매번 바라기만 하고 주말 내내 집에만 있는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다 정말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가장 가까운 가족 덕분에 말이죠. 저희 집은 우리 가족 말고도 할아버지와 친척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주말에도 자주들 만나 다 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친척 언니, 오빠, 동생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특히 작은 삼촌의 딸인 사촌 동생 유미랑은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1살 차이가 나는 유미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의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처럼 쾌활한 성격에 애교도 많다 보니 어른들이며 주변 사람들이며 모든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고 늘 사랑받는 아이였죠. 똑같이 이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부끄러워하면서 단답형 답변하는 저보다 애교 있는 표정과 몇 배의 표현을 하는 유미는 집안 어른들에게 이쁨을 한가득 받았죠. 어린 시절 저는 그런 유미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항상 자신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유미를 닮고 싶었죠. 동생이지만 만날 때마다 옆에서 같이 놀았고 유미도 뭐든 챙겨주는 언니인 제가 좋았는지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가서도 서로 메시지로 일상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전화통화로 나누며 사촌지간이지만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단짝 친구처럼 자주 만나다 보니 저는 제가 겪고 있는 당시 연애 고민에 관해서도 유미에게 자주 털어놓고 어쩌면 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눴던 존재가 유미였습니다. 유미, 너도 나 같을지 모르겠지만 회사만 다니고 집에만 있다 보니 이제 정말 남자 만날 날이 없어. 소개해준다고 해도 진짜 좋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선뜻 만나기도 힘들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야. 언니, 내가 남자 소개시켜준다면 믿고 만날 수 있겠어? 나랑도 정말 오래된 친구고 진짜로 좋은 친구인데 걔도 무슨 여자복이 없는지 만나는 여자마다 이상한 여자가 걸려서 내가 아는 여자 중에 가장 좋은 여자인 언니, 남자 중에 가장 좋은 남자인 내 친구 동현이, 둘이 만나면 완전히 세계의 연인이야. 에이, 그러지 마. 그러다 잘못되면 너 언니나 친구 중에 하나는 잃을 거야. 잘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언니 봐봐, 동현이 정말 잘생겼어. 그리고 진짜 내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은 남자야.
내가 얘를 본 세월이 얼만데. 내가 추천할 테니까 한번 만나봐. 유미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니 정말 잘생기긴 했었어요. 유미에게 가장 오래된 친구이고 자신이 보장할 수 있다며 자신하길래 저도 그런 유미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게 된 동현이는 사진이 덜 받는다고 느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거기다 처음 만나 수줍어하는 저에게 먼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야기 주제가 재미는 있는지,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저를 신경 써주는 게 자상함이 몸에 밴 듯한 모습이었죠. 첫 만남이 즐겁고 좋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선뜻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보여준 동현이의 친절이 단순한 매너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너무 잘생긴 얼굴도 좋긴 하지만 걸렸어요. 제 눈에만 잘생긴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연애하면서 꽤나 힘들 테니 말이에요. 그냥 즐거운 시간과 좋은 동생을 알게 되었다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유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땠어? 동현이 얘 괜찮지? 집에 와서 애프터 말 안 해? 야, 숨 넘어가겠다. 네가 보여준 사진보다 몇 배는 잘생겼더라. 그리고 매너도 좋고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겠더라. 그치? 근데 언니는? 말하는 눈치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나 본데? 그냥 너무 잘생겨서 연애하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것 같아. 아마 동현이 걔도 좋은 친구 누나 그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 언니, 걔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니까. 진짜 좋은 애야. 물론 언니가 더 숙맥이지만 걔도 만만치 않아. 맘에도 없는데 언니한테 잘해주진 않을 애라니까. 내가 자리 한 번 더 만들 테니까 한 번만 더 만나봐. 그때 동현이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감 없는 제 답변에 유미가 먼저 다시 자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유미가 주선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점점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직접 만나면서 친구도 연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를 이어갔어요. 누구든 먼저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사귀자고 하면 될 일을 민기적거리며 서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언니, 요즘 동현이랑 어때? 자주 만나고 있긴 한데 동현이는 나한테 그런 감정이 없나 봐. 나도 괜히 불편한 사이 되는 게 좀 그래서 친한 동생으로만 보려고. 답답이들. 다 알만한 성인들이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둘이서 자주 본다고? 언니는 이제부터 내 말대로만 해. 언니 눈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스타일이 더 문제야. 맨날 학생처럼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아니고 그게 뭐야. 진전 없는 저와 동현이 사이가 답답했는지 유미는 우리를 꼭 이어주겠다며 동현이를 만나기 전 저에게 데이트 팁과 옷 스타일 등등을 코치를 해주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동현이가 마음에 들었기에 유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미의 말이 잘 들어맞았는지 늘 머뭇거리기만 했던 동현이와 제 사이 진도가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결국 얼마 뒤 동현이의 고백으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저는 다음날 곧바로 유미에게 소식을 전했죠. 유미야, 정말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나 어제 동현이한테 고백받았어.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둘 때문에 내가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아. 둘이 잘 사귀고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둘 사이 내 덕분인 거 알지? 그래, 알지. 내가 설마 입 싹 닫겠어? 유미야, 원하는 걸로 골라놔. 사귀기 전부터 이미 동현이의 모습을 봐왔기에 저도 당연히 연애 이유를 기대했어요. 역시나 동현이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은 정말 꿈속에 있는 것처럼 항상 행복했죠. 사귀기 전부터 매너가 몸에 밴 모습을 보여주던 동현이는 정말 공주 대접을 하듯이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 전에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웃으며 연애하기 전 이야기를 하는데 유미가 저에게만 도움을 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 정말 유미 아니었으면 동현이도 못 만났을지 몰라. 걔가 너랑 꼭 잘 되게 해주겠다고 너랑 만나기 전에 옷까지 새로 사주고 진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 나도야. 누나한테 고백하게 된 것도
내가 고백해도 누나가 좋아할지 모르겠다니까 100%라고 자신만 믿으라면서 꼭 고백하라고 했거든. 나도 유미가 나만 도와준 줄 알고 일부러 누나한텐 말 안 했지. 정말? 너나 나나 진짜 유미한테 절해야 되겠다, 절. 안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데 서로 마음도 모르고 어쩔 뻔했어. 유미는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랬는지 양쪽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코치해주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그런 유미 덕분에 이쁘게 만날 수 있었던 우리는 데이트를 하면서도 유미를 불러 같이 놀곤 했죠. 그럴 때마다 데이트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며 셋이 만나는 자리를 거절하기도 했어요. 아마 저였으면 고맙다고 커플 사이에 끼어 생색을 냈을 텐데 역으로 배려해주는 유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우리의 연애가 2달이 넘어갔을 때 유미가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유미도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저희는 같이 더블 데이트도 하고 서로 연애 상담이나 고민도 해주며 더 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길어지고 유미와도 자주 만날수록 점점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와 동현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자라와서 그런지 친해도 너무 친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다 큰 성인인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둘이서만 있을 때 한다면 제가 보지도 못하니 뭘 할 수 없는데 셋이서 만나는 날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격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어요. 야, 김동현, 언니한테 잘하고 있지? 너 혹시나 언니한테 잘못한 거 하나라도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야, 까불지 마. 내가 너 앞에서 이렇지 누나 앞에서 얼마나 로맨티스트인데. 너만 없으면 하루 종일 누나 껴안고 있을 수 있어. 어쭈, 이게 이제 다 컸다고 애니랑 스킨십도 하고 우리 동현이 얼마나 컸나 한번 볼까? 야, 아이, 누나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서로 오래된 친구다 보니 성별 생각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바지를 벗기려 하는 유미의 모습도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동현이도 친한 친구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끔 제가 잠시 자리를 떠나 돌아와 둘을 보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던지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얼굴을 봐준다던지 가끔은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스킨십을 하는 듯한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와 동현이를 이어주려고 한 유미의 노력도 동현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진심도 다 알기에 그런 걸 매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참아왔죠. 그러다 결국 제가 한 소리를 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제가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게 된 주말이었죠. 주말이라 늘 당연하게 동현이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에 이미 나와버린 동현이를 깜빡하고 제가 연락을 못한 거예요. 뒤늦게 생각이 나서 동현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동현이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저희 동네로 오고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한 전시 티켓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시 예약 시간까지 일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행히 집에 있던 유미에게 동현이와 저 대신 시간을 좀 보내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후가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동현이와 유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할 때쯤 멀리서 손을 잡고 걷는 동현이와 유미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뒷모습을 보아 다른 연인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친구 사이에도 남녀가 손을 꽉 잡고 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듯 제가 다가서자 둘은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본 상황을 이야기할까 하다 나중에 돌아가면서 조용히 동현이와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셋이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아무리 친구라지만 깍지 낀 손을 잡고 있는 걸 목격한 제가 마음 편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같이 있는 시간 내내 둘이 무슨 사이인지,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느라 저는 그 자리를 즐기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을 견디다 유미와 작별 인사를 하며 헤어진 뒤 저는 동현이가 저를 바래다주는 길에 물어보았습니다. 동현아, 사실 아까 만나는 장소에 너희 둘이 걸어오는 거 봤거든? 그래? 왜 먼저 도착했는데 연락 안 했어? 사실
이전부터 내가 좀 신경 쓰였는데 너희 둘 너무 스킨십이 심한 거 아니야? 친구라서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아까는 너희들이 손에 깍지까지 껴서 걸어오더라. 그거 보고 내가 좀 놀라서 일부러 숨어 있다가 온 거야. 아, 미안. 근데 우리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 거 누나도 알잖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부터 손잡고 다니는 게 익숙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랬나 봐. 미안해 누나. 나도 너희가 얼마나 오래된 우정인 줄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성인이잖아. 거기다 내가 옆에 있기도 하고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둘이 아무 감정 없이 스킨십 하는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선 질투도 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 큰 남녀니까. 알았어 누나. 이번 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유미한테도 돌려서 잘 말할게. 동현이에게는 둘 사이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남녀 간의 우정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정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동현이와 유미의 관계가 엄청 어색하게 보였어요. 동현이만 그런다면 저에게 이야기 들어서 조심하는구나 하겠는데 둘이서 저를 꼭 사이에 두고 일부러 더 조심하는 듯 어색하게 행동하니 제가 더 불편해질 정도였죠. 거기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건지 유미와 동현이 둘이 점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일부러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했나 싶었고 정말 친구인 둘을 어색하게 만들었구나 싶어서 미안했죠. 그래서 일부러 같이 모이는 자리도 더 만들고 어색함을 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풀어지지 않는 둘 사이에 결국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오해했다며 인정하고 앞으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나서야 이전처럼 지낼 수 있었죠. 물론 이전보다는 저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정신없이 데이트를 하며 지내다 보니 벌써 동현이를 3년 동안 만나오고 있었어요. 친척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미 유미로 인해서 저와 동현이가 만나는 것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시집 보내고 싶으셨는지 은근히 동현이를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하곤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현이네 부모님들께서도 연애가 길어지면서 아들의 결혼을 바라시는 눈치였죠. 저희도 나이가 있고 슬슬 양쪽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현이와 같이 있는 게 좋았지만 지금 결혼하는 게 맞는지 좀 더 만나고 난 뒤에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유미를 불러 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즘 고민이야. 아빠 엄마가 계속 동현이 보자고 하시는데 말끝마다 시집 이야기하고 나보고 다 컸다면서 이제 손주 보게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동현이네 부모님께서도 결혼 얘기를 꺼내시나 봐. 나도 동현이가 좋긴 한데 막상 결혼하려니까 덜컥 무서운 거 있지. 그렇지. 언니, 결혼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잖아. 아무리 동현이가 남자친구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또 남편으로선 모르지. 연애랑 결혼이랑 얼마나 달라. 내 생각에도 좀 더 지켜보고 더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언니가 남자를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동현이가 좀 잘해준다고 덜컥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거지. 나 같으면 동현이 모르게 확 바람이라도 펴서 여러 남자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얘는 무슨 농담이라도 그런 생각만 해도 동현이한테 미안하다. 유미에게 결혼 응원을 듣고자 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소개한 사람이니 저희 결혼을 누구보다 반길 줄 알았는데 유미는 제가 남자를 너무 못 만나봤다며 알게 모르게 저희의 결혼을 만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유미가 친구보다 피 섞인 사촌 언니를 더 생각해주는구나 싶어 농담을 섞어 그런 이야기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모님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동현이를 부모님께 가볍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현이가 저와 연애를 하며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지혜 아비 되기도 하고 유미 삼촌 되기도 하니까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지? 네 아버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하도 말이 없어서 유미한테만 전해들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네. 반가워. 나 지혜 아빠 되네. 지혜 엄마 돼요. 반가워요. 지혜 너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를 두고 왜 아무 자랑도 안 했니? 당연히 부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친구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가볍게 생각한 그 자리를 저희 부모님은 아주 작정하고 오신 듯 했어요.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동현이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진 말고 부모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 이해해주길 바라네. 들어보니 지혜와 연애한 지도 꽤 되었고 연애나 결혼이라는 것도 때가 있다 보니 그걸 놓치면 아무리 천생연분이라도 영영 놓칠 때가 있어. 서로 마음만 확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아빠의 결혼 이야기에 저나 동현이나 당황했죠. 서로 부모님들께서 결혼을 원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우리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꺼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만남 뒤로 동현이네 부모님께서도 결혼 이야기를 직접 꺼내셨어요. 물론 우리 둘이 하는 결정이었고 부모님 말씀처럼 때에 맞게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저와 동현이는 결국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들을 뵙고 결혼 계획과 상견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제안으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동현이는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결혼을 결정한 뒤 프로포즈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저 모르게 이벤트를 해준 동현이가 고마웠죠. 물론 저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유미에게 알려줬습니다. 유미야, 나 오늘 동현이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진짜 부모님들도 다 뵙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프로포즈는 못 받는다 생각했거든. 그래도 역시 동현이가 내 마음을 아는지 오늘 너무 감동적이게 받은 거 있지? 정말? 좋겠네 언니. 축하해. 다 네 덕분이지. 유미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나기나 했겠어? 언니가 섭섭지 않게 선물해줄 테니 기대해. 그리고 유미 결혼식 때는 내가 혼수라도 꼭 해줄게. 고마워 유미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누구보다 축하해줄 거라 생각했던 유미는 피곤했는지 제 생각보다 무덤덤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기쁨에 취해 너무 일방적으로 전화했나 싶었지만 그때는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받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유미도 남자친구에게 결혼 약속을 받았다며 저와 동현이에게 알려왔어요. 유미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는 사촌끼리 서로 돕고 의지할 생각에 힘들 거라 생각한 결혼 준비가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앞섰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물건도 보러 다니고 정보들을 공유하며 함께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꾸 제가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죠. 어때? 나는 이번 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제가 봐도 신부님은 이번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앞에 것들보다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나는 별론데. 맨 처음 게 이쁜 것 같지 않아? 이번 거는 언니한테 너무 안 어울려. 뚱뚱해 보여.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유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유미 말대로 해. 언니, 내 말 들어. 그거 진짜 안 어울려. 아무리 봐도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인데 유미가 제 생각에는 제일 별로인 드레스를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드레스를 입혀주시는 분도 다른 옷을 입혀주시며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신부님, 물론 신부님 선택이시지만 제가 봤을 때도 방금 드레스가 제일 잘 어울리세요.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처음 거는 너무 안 어울리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현이와 유미를 제외하면 제 생각이나 다른 분들 모두 어울린다는 드레스를 극구 반대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옷 보는 눈이 워낙 꽝이기도 했고 유미가 스타일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잘 알기에 저는 결국 유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가전제품을 고를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가전을 고르러 간다는 얘기에
유미도 따라가겠다며 저희 셋이 같이 매장을 둘러보러 갔어요. 첫 신혼 가전제품이다 보니 매장을 가기 전에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고르기도 했고 미리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해갔죠. 실물 제품을 보면서 직원분에게 안내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 급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현이에게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들을 말해서 가격과 용량 비교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동현이에게 맡기고 회사로 향했죠. 회사 일을 끝내고 다시 동현이와 유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품은 다 계약했어? 확실히 인터넷보다는 가격이 저렴해? 그래도 거진 다 한 곳에서 구매하니까 인터넷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 가격도 자리에서 한 번 더 비교해봤어. 다행이다. 안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품절된 것도 있더라고. 아, 누나가 고른 거 말고 다른 걸로 골랐어. 뭐? 왜? 내가 인테리어랑 맞춰서 미리 해놨다고 했잖아. 언니, 내가 알아보니까 그 제품들이 색상이나 디자인이 언니 신혼집이랑 영 인테리어가 안 맞아서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골랐어. 아니 그래도 유미야, 나 일부러 가전제품이랑 인테리어랑 색상 맞추려고 한 건데. 그래서 고른 게 뭐야? 이거야. 이게 훨씬 이쁘지? 언니도 내 취향이랑 안목 알잖아. 봐봐. 가격도 언니가 구매하려 했던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해. 이미 계약금까지 넣고 온 가전제품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제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유미 말처럼 신혼집 인테리어와 맞는지도 잘 모르겠었고요. 그래도 제가 모르는 제품의 문제까지 미리 챙겨주고 빡빡한 예산에서 신경을 써준 유미에게 고마운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매번 준비할 때마다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도움을 주고 제가 바쁜 와중에 동현이와 연락하며 굳이 귀찮을 결혼 준비를 해주는 것을 보며 정말 좋은 동생을 두었구나 싶었고 동현이에게도 진정으로 좋은 친구구나 싶었죠. 그런 유미가 그때는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유미에게 저와 동현이를 이어준 답례로 명품백도 선물해줬죠.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유미를 보면서 저도 기뻤어요. 그렇게 결혼 뒤에도 저와 동현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유미에게 고마웠고 덕분에 꾸리게 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행복을 기대했습니다. 저와 동현이는 결혼 전 미리 신혼집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당시 동현이가 회사와 먼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기도 했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혼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양가 허락을 다 받은 상황에서 조금 일찍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기에 동현이 이사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인테리어에 맞게 가구와 소품을 놓고 기다리는 입장이었죠. 이사 준비하는 동현이에게 제가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동현이는 친구들을 불러 마지막 총각의 날을 보낼 생각이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도 동현이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하고 신혼집에서 달콤한 신혼 상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뒤 동현이가 짐을 챙겨왔고 그 작은 자취방에서 무얼 그리도 많이 쌓고 살아왔는지 제법 많은 짐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친구들은 혼자 다 옮긴 거야? 아침에 차에 넣기만 해주고 다들 집에 갔어. 어제 술을 많이들 먹어서 피곤하니까. 그리고 신혼집에 그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것도 좀 그렇겠지. 밑에 차에 짐 더 있지? 나도 도와줄게. 차 안에 짐을 한가득 싣고 온 동현이를 도와 짐을 옮기고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짐을 풀고 있었죠. 이걸 아직도 입으려고? 목도 다 늘어났는데 이거 버리자. 에이, 아직 입을 수 있는데. 아니면 걸레라도 쓰면 되지. 자기도 참 억지는. 그럼 옷은 다 정리했고. 근데 이건 뭐지? 옷을 다 정리하고 남은 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러 열어보는데 그곳에서 여자의 화장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 로션도 안 챙겨 바르는 동현이 화장품일 리는 없고 저는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여자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 이거 엄마 거야. 엄마가 나 보러 오시면 우리 집에 잠시 머물다 내려가시니까 이리 줘. 엄마한테 택배 보내야겠다. 아닌데? 이거 어머님이 쓰실 만한 화장품이 아닌데? 이리 줘봐. 아니라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나이대에 쓰실 만한 화장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려고 하니
뒤로 숨기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전 여자친구 거 같아. 나도 몰랐는데 선물한다고 사놓은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 당신 이거 보면 괜히 기분만 안 좋을 텐데 그냥 내가 지금 버리고 올게. 솔직하게 말하는 동현이의 대답에 놀라기도 했고, 신혼집 들어온 첫날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보니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현이나 저나 이전에 사귀던 사람들도 있고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혼 첫날을 망쳐버릴 수도 있던 사건을 넘기고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동현이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동현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떨어진 맥주를 사러 혼자 편의점을 갔어요. 그런데 맥주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동현이가 아까 버린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어본 박스 안 화장품들은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동현이에게 받은 선물과 같은 화장품이 있었고 화장품 유통기한도 아직 한참 남은 게 최근에 구매한 듯 했거든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저는 안을 더 찾아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박스 밖에 붙어있는 택배 송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름 부분과 전화번호는 찢어져 있었지만 주소는 남아있었죠. 택배 요청사항에 기입한 글로 보아 분명히 여자는 맞는 듯 했어요. 핸드폰으로 그 주소와 박스 안 화장품 사진을 찍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올라가 맥주를 마시다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동현이는 자고 있고 제가 찍은 박스 안 화장품 사진을 제가 동현이에게 선물 받은 화장품과 비교했어요. 같은 제품의 색상만 다른 것이었고 유통기한이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날짜였습니다. 아무리 무딘 저도 분명 전 여자친구의 흔적은 아닌 듯 했어요. 동현이를 일으켜 세워 물어볼까 하다 어제도 거짓말로 넘겼는데 오늘이라고 안 그럴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저는 어제 사진 찍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물건이라는 동현이의 말과 달리 도착한 곳은 원룸 건물이었어요. 혹시 그제 동현이와 밤을 보낸 친구들 중 한 사람의 주소인가 싶어 들어가기를 망설였지만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동현이 친구든 어머님이든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 서서니 심장이 정말 요동치더군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배를 눌렀죠. 원룸 안에서는 여성인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데 유미가 있는 거예요. 유미도 저를 보며 당황하여 토끼 눈이 되어 있었죠. 언니? 유미야? 그렇게 한참을 서로 보고 있는데 현관 바로 앞에 있던 테이블에 제가 동현이에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 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눈치를 챈 저는 유미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잽싸게 가로채서 제 차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제가 생각한 그런 관계가 맞다면 분명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이성을 잃은 듯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문을 두들기는 유미를 무시한 채 비밀번호를 풀어 핸드폰 안을 확인해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탓에 유미가 쓰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사진첩과 메시지 안에는 제 예비 신랑과 유미의 다정한 모습들과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친구 사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진과 메시지들도 있었죠. 혹시 몰라 저는 그것들을 모두 제 핸드폰으로 보내고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이미 포기했는지 유미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고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도 모든 걸 아는 저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너네 둘 사이 입증하는데 차고 넘쳐. 언제부터 그런 거니? 대체 언제부터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논 거야? 유미, 너는 이럴 거면 왜 소개시켜줬고 동현이, 너는 나랑 결혼까지 한다고 한 거야? 미안해.
언니. 미안해, 누나. 둘 다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입이 뚫렸으면 어떻게 된 건지 말이나 해봐. 결국 저는 사촌동생 입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동현이를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맞았어요. 연애를 하기 전 우리를 도와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 바란 것도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동현이와 연애를 하면서 언젠가부터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유미가 저와 동현이의 모습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제서야 자기가 동현이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저와 동현이의 부름에도 자리를 피하고 나오지 않은 거죠. 자신도 잘못된 마음인 것을 알아 다른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까지 감정을 눌러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현이도 그전까지는 유미를 친구로만 생각했으니 유미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동현이에게 둘 사이에 너무 격이 없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다음날 동현이는 유미에게 저와의 대화를 전하려 만나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많이 마시게 된 둘은 밤을 같이 보내고 만 겁니다. 동현이는 하룻밤의 실수로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유미는 그날을 계기로 마음이 더 확실해졌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개인적인 만남을 피하는 동현이를 보기 위해 저와 동현이의 오작교인 척 우리 둘 사이를 도와주는 척하며 제 남자친구를 꼬셨고 결국 지금까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괘씸하게도 두 사람은 저 모르게 원룸까지 계약해 둘만의 아지트인 그곳에서 데이트를 즐겨왔었어요. 저는 대화를 듣는 내내 녹음을 하며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음을 겨우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유미가 저를 위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유미에게 의지했었는데 제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둘의 데이트 기회를 제가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동현이 너는 나한테 왜 프로포즈 한 거야? 아니 유미 너도 네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잖아.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사실은 누나 나도 계속 유미랑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 부모님들이 결혼을 재촉하면서 더 이상 유미랑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그런데 나 때문이야 언니. 내가 언니랑 동현이 결혼 소식을 듣고 홧김에 남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래서 동현이 얘랑 그거 가지고 또 다투다 보니 서로 이렇게라도 만나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니들이 벌인 이 상황 정말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정말 미친 거야. 나도 너네 용서할 수 없어. 미안해 누나.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 미안해 정말. 그래 언니. 나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아니 이미 끝났어. 너네랑 이야기하는 동안 녹음도 다 했어. 너네 가방에서 핸드폰이나 봐봐. 이미 내가 가족, 시댁, 친구들한테까지 친구들 다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동현 너랑은 파혼인 거 알지? 너네 더러운 이야기 들으니 지금이라도 인연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 미련도 남지 않네. 우리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알아서 잘해봐. 그렇게 끝까지 할 말을 다 하고 나온 전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미련은 없었어요. 다만 저런 인간들에게 속아 지난날을 보낸 것과 그 두 사람을 누구보다 믿었던 저에 대한 속상함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보낸 사진과 메시지들로 한참 동안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남자와 사촌동생 둘은 그날 이후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 남자네 집안에서도 우리 집으로 달려와 무릎까지 꿇으며 빌어보았지만 이미 끝까지 본 마당에 무슨 볼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만이라도 비밀로 해달라며 위자료 명목으로 비밀을 지켜달라며 뇌물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미 치른 결혼 준비 비용까지 모두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입단속을 시켜도 안 좋은 소문은 노력 없이도 잘만 퍼지는지 그 남자의 회사에서도 이미 파혼한 과정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나 손가락질을 받다 못해 결국이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유미는 삼촌이 그런 것도 딸이라고 감싸는 바람에 집안 모두가 돌아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포함해 친척들 모두 지금까지도 삼촌네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 분들의 걱정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더러운 것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미련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직은 진지한 만남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은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확실하게 좋은 사람인지 확인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 둘과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더러운 과거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그 더러운 과거가 증거로 남아있고 주변 사람들 또한 모두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분명 자신들이 새 출발을 하더라도 그 일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 기억하고 계셨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무고한 사람이 피해가 없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